이번 영상은 자연의 구성 물질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각과 생명체는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생명체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핵산과 단백질 살펴볼 거고요. 지각을 이루는 암석, 그 암석을 이루는 광물들 중 규산염 광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각을 구성하는 기본 물질. 지각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암석은 광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각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 광물은 97%가 규산염 광물입니다. 모래에 많이 섞여 있는 석영, 후군모 등은 대표적 규산염 광물인데 서로 특성은 다르지만 모두 단위체는 규산염 삼연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규산염 삼연체란 규소 1개와 산소 4개가 삼연체의 입체 구조를 띠고 있고 규소와 산소 사이에는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입자인데 이러한 입자가 규산염 광물을 이루는 단위체 또는 기본 단위 또는 기본 단위체라고 합니다. 이러한 규산염 삼연체가 독립구조인지 판상구조인지 망상구조인지에 따라서 감남석, 후군모, 석영이나 장석으로 구별이 되고 이러한 광물들이 모여서 암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은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핵산 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 단백질을 먼저 살펴보면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미노산은 20여 종의 아미노산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이때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하는 이 결합 방법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 물이 빠져나가거든요. 이러한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연결이 반복되어서 만들어진 이런 상태를 폴리펩타이드라고 하고 이러한 사슬 구조가 구부러진다든가 또 쌓아진다든가 특정한 모양을 갖게 되는 입체 구조가 되면 그때 우리가 그러한 물질을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아미노산은 폴리펩타이드를 만들고 단백질을 만들어서 머리카락의 케라틴이나 또는 근육의 단백질, 마이오신이나 액틴과 같은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우리 신체를 구성하게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고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폴리펩타이드를 만들고 그리고 단백질을 구성하게 된다. 이번엔 핵산입니다. 핵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포 속에 있는 핵, 그 속에 들어있는 산성 물질을 핵산이라고 하는데 이 핵산에는 DNA와 RNA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핵산은 생명체의 특성을 결정하고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고 유전에 관여하는 물질로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단위체가 연결되어서 RNA랑 DNA를 만들게 되는데 이때 단위체인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과 당, 염기가 1:1:1의 비율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취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뉴클레오타이드가 계속적인 연결이 이루어지는 그 형태를 우리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RNA와 DNA의 공통점은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이고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인산과 당 염기가 1:1:1로
결합되어 있는데 DNA와 RNA에서 염기는 모두 4종류를 갖게 됩니다. 차이점도 있죠. 차이점은 DNA는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등의 유전에 관여하고 이중 나선 구조를 띠며 DNA의 당은 디옥시리보스라는 당을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뉴클레오타이드에 결합되어 있는 염기는 DNA의 경우 4개의 염기가 있다고 했는데 자,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이렇게 4종류의 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RNA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를 하는데 단일 나선 구조고요. 그 다음에 뉴클레오타이드에 결합되어 있는 당은 라이보스, 그리고 4종류의 염기, 아데닌과 구아닌, 사이토신과 유라실 이렇게 4종류의 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DNA와 RNA는 모두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단위체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인산과 당과 염기가 1대 1대1의 비율로 결합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 그림은 바로 DNA, 즉 이중 나선 구조 사진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DNA와 RNA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산과 당과 염기가 1대1대1의 비율로 결합되어 있는 뉴클레오타이드가 단위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러한 단위체가 당과 인산의 결합에 의해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만듭니다.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자, RNA랑 DNA 모두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만들고 RNA의 경우는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한 가닥이 바로 RNA가 됩니다. 4종류의 염기는 아데닌과 유라실, 구아닌과 사이토신. 자, 그런데 DNA는 2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염기와 염기의 연결에 의해서 이중 가닥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염기와 염기의 결합에는 우리가 상보적 결합이라고 해서 결합에 관여하는 염기의 쌍이 짝꿍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데닌은 타이민과만 결합하고요. 구아닌은 사이토신과만 결합합니다. 이렇게 짝이 정해져 있는 이러한 결합을 상보적 결합이라고 하고 DNA는 RNA와 달리 상보적 결합에 의해서 이중 가닥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물질을 전기적 특성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을 이루는 원자는 가운데 핵이 있고요. 주변에 전자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원자들이 화학 결합을 하는 과정 중에 핵에 속박되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때 이러한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부르고 자유전자가 많아서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물질, 예를 들어서 철이나 구리, 알루미늄 등 대부분의 금속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러한 물질을 도체라고 합니다. 반면 자유전자가 거의 없어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물질도 있죠. 나무나 플라스틱, 고무, 이와 같은 물질을 부도체라고 합니다. 순수한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특정 조건에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도 있어요. 이러한 물질을 반도체라고 하고 저마늄과 실리콘, 이러한 물질들이 바로 반도체에 속합니다. 여기에서 특정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 즉 저마늄과 실리콘에 불순물을 첨가하게 되면 전류가 잘 흐르게 되는 그런 성질로 바뀌게 되는데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반도체는 대부분의 전자제품에 필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그러한 반도체 소자를 만들게 되는데 먼저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와
불순물 반도체로 구별을 합니다. 불순물 반도체에는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로 나뉘게 되고 이러한 특징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순수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가 4개입니다.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채워지는 과정 중에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위치한 그러한 전자, 그리고 화학 결합에 관여하는 그러한 전자를 우리가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데, 실리콘과 저마늄의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4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8개가 있어야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학습했죠. 때문에 4개가 필요합니다. 해서 실리콘이나 저마늄은 이웃 원자들과 전자 4개를 공유해서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순수 반도체에 인이나 비소와 같이 원자과 전자가 5개인 물질을 첨가하게 되면 실리콘과 공유 결합을 하고도 한 개의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이러한 전자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는 조건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여유 있는 전자가 생겨서 전류가 잘 흐르게 되는 이러한 타입의 반도체를 N형 반도체라고 하고요. 원자과 전자가 3개인 붕소나 알루미늄 등의 원소를 첨가하게 되면 8개를 채우기 위해서 공유 결합을 하는 과정 중에 한 자리가 비게 됩니다. 이러한 자리를 우리가 양공이라고 하는데, 자리가 비었다라고 하는 건 이웃에 있는 전자가 이동해 올 수 있다라는 말이 되고요. 전자가 이동한다는 얘기는 전류가 잘 흐르게 된다, 이런 뜻이기도 하죠. 이렇게 첨가함으로 인해서 불순물 첨가에 의해서 양공이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의 반도체를 P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이용해서 우리는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 LED, OLED 등의 반도체 소자를 만드는데, 이러한 반도체 소자는 모든 전자제품에서 자신의 기능을 발휘하면서 현대 문명이 가능하게 해준 결과가 되겠죠. 자, 먼저 다이오드는 교류의 전류를 직류로 바꾸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고요. 트랜지스터는 작은 신호를 증폭시키는, 크게 해주는 증폭작용과 또 필요할 때 전류를 흐르게 또는 흐르지 않게 해주는 그러한 스위치 작용을 합니다. LED라고 하는 것은 발광 다이오드에서 원하는 색의 빛을 얻을 수 있는 반도체 소자가 되고요. OLED라고 하는 것은 유기 발광 다이오드로 빛 내는 물질을 이용하는 건데, 이 OLED는 디스플레이 장치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IC라고 하는 것은 작은 반도체 소자들을 하나의 꾸러미처럼 작은 기판 위에 결합되어 있는, 장치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를 말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반도체 소자들 간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게 되기 때문에 신호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역시 컴퓨터의 중앙 처리 또는 입출력 또는 가전제품 속에서 계측이나 제어, 이러한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반도체 소자들을 집약한 그러한 장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반도체의 이용들, 자, 전기 신호를 처리하고 증폭하거나 신호의 흐름을 바꿔주거나 전기를 빛으로 바꿔준, 또는 빛을 전기로도 바꿔줍니다. 광 센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능은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자,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고요. 시스템 반도체는 연산,
컴퓨터나 전자제품의 시스템 작동을 위해서 그러한 부품 간에 조율해주는 그러한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기술들이 집약된 결과물이죠. 자율주행 자동차 또는 인공지능, 스마트폰, 우주항공기술, 또 스마트 의류 등 현대산업 전반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반도체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 거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